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봉이 안 되면은 전서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서는 절대적인 중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체들도 중봉으로 써야 됩니다. 전서는 특히 붓대공을 바짝 세우시고 필봉을 송곳처럼 꼿꼿이 세우셔서 쓰셔야 전서 필액이 씩씩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글씨의 조상격인 전서를 모르고 예서를 쓰거나 해서 행초서를 쓰는 것은 좀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서 공부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쓰는 교재는 대전의 대표적인 서체 석고문으로 선첩을 했습니다. 이 석고문에서 100자를 가려 뽑았습니다. 이 100자를 잘 소화만 하셔도 석고문을 쓰시는데, 전서를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50자씩 끊어서 2번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서 10필 시작합니다. 석고문 100자 중에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는 임금왕자고요. 이 전서는 쓰는 사람, 즉 서자에 따라서 필순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글자 임금왕자, 기필 부분, 수필 부분 모두 원필입니다.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서주면 좋죠. 자, 여기 패서 여기 한번 꼭 쓰고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임금왕자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게 좋죠. 전서는 좌우 대칭입니다. 반을 접었을 때 좌우가 대칭이 되게 쓰는 게 전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글자 날일자입니다. 날일자도 필순이 이게 니은 기역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좌우 이 부분이 둥글게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날일자입니다. 붓 세우고요. 전절이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해주면 되겠죠. 날일자 썼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날일자를 쓸 때 하부에 대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에서 전절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 쉽죠. 이쁘게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익혀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그렇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전절이라는 단계를 하나 거쳐서 이렇게 반드시 붓 세워서 면 바꿔서 이렇게, 물론 여기에 약간 표가 날 수가 있어요. 기본을 익히실 적에는 원칙을 알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을 알고 이렇게 쓰는가 하고, 원칙을 모르고 전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가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전서를 쓸 건데요. 그 점을 살펴서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강좌는 기본기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술의 거자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뺐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붓 세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하나 세우고 가운데에다가 넣어서요. 이렇게 세우면서 내려가면 좋습니다. 붓 세워서 회봉. 자, 술에 걷자 썼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쓰셔야 됩니다. 참, 네 번째는 배주자입니다. 배처럼 생겼죠. 배주자입니다. 자, 이 뒷부분을 먼저 했어요. 붓 세워서 여기까지 옵니다. 다음에 짧게 앞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이어주고요. 여기 펴서 여기다 이어주고 여기 펴서 여기다가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배주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갈지죠. 갈지 가운데부터 들어갑니다. 붓 세웁니다. 면 바꿔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여기로 붙입니다. 자, 이 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번 멈추고요. 쓱싹쓱싹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일 없이 멈추면은 마디가 생겨서 안 되니까요.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빠른 필속으로 가시고 씩씩하게 요런 데서는 붓을 뒤집어 주시고 요거는 요 모이는 곳이고 교차점이니까 여기서 한 번쯤 멈췄다가 가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활궁이죠. 활궁자. 활궁자 들어갑니다. 여기 모두 붓을 세워가면서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붓 세웠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멈추는 듯 하면서 붓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면 바꾸죠. 다시 또 붓 세웁니다. 면 바꾸고요. 각이 안 지게 둥글게 합니다. 붓 세워서요. 또 면 바꿉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면 바꿔서 이렇게 붓 세웁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일곱 번째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획을 먼저 그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전절 들어갑니다. 여기로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중앙을 향해서 내려가죠. 숨은서 내려갑니다. 자, 가서는 붓을 세워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만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뿔각자죠. 아주 독특하게 생긴 글자입니다. 뿔각자 씁니다. 먼저 요 획을 하나 먼저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획이 들어가서요.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요점까지 갑니다.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붓 세워서 이쯤 갑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뿔각자입니다. 아홉 번째 가틀동 한 가지 동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획과 이 획, 좌우 이 양쪽 획은 대칭입니다. 네, 이쪽은 이렇게 쓰고 이쪽은 직선처럼 써놓으면 안 맞고요. 이 가운데 입구는 이 센터에 맞아야 됩니다. 자, 쓰겠습니다. 여기 비죠.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좁게 들어가서요. 하부를 벌려서 각도를 보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갖다 이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전절 입구를 이 중심에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동자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임금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것과 이것이 대칭이 되고 입구가 중앙에 들어가게 쓰면 되고요. 이 간격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우위가 좀 넓습니다. 임금군입니다. 길죠. 세워서 여기까지 옵니다. 붙이고요. 이쯤 와서 세워서요. 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전절 가급적이면 전절법을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거를 봉미라고 합니다. 벌봉자 꼬리미자. 그래서 벌꼬리처럼 나오도록 써주는 게 전서의 법칙이죠. 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쓸 용자입니다. 좌우핵 2개 대칭입니다. 가운데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을 줘서요. 하부가 조금 벌어지겠습니다. 이 간격 맞춰서 여기다 대고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간격이 같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붙이고요. 한번 쓰고 갑니다. 한번 쓰고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쓸 용자를 만들었습니다. 12번째 붉을 동자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이것과 이것 대칭을 잘 살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붉을 동자입니다. 자, 13번째는 아들 자자죠. 우 머리 부분을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 자자입니다. 각이 지지 않게 둥글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 붙여서 둥글게 해서 여기다 한번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리면 됩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고요. 여기서 여기 펴서 요렇게 붙이면 아들 자자입니다. 다음은 14번째 구멍공자죠. 아들 자자가 들어간 글자. 여기는 다소 삼각형 형태네요. 자, 아들자 먼저 들어갑니다. 세웁니다. 한번 멈추고 면 바꿉니다. 15번째 조을 호자죠. 아들자 들어간 글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세우죠. 너무 크지 않게 여기다 붙여서 세웁니다. 이쯤 와서 자, 계집녀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붓세웁니다. 면 바꿉니다. 그냥 막 쓰면은 쉽죠. 자, 면 바꿔서요. 여기 한번 쓰고 살짝 쓰고 붓세워서 회봉.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 올라갑니다. 한번 씁니다. 한번 더 쓰고요. 붓세워서 면 바꿉니다. 조을 호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썼던 조을 호자
아무렇게나 쓰는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는지 한번 자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로자 대개 이렇게 씁니다. 쉽죠. 이렇게 쓰면.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우신 다음에 이렇게 써도 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기를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심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지 말고 원칙대로 아까 처음처럼 쓰시면 됩니다. 16번째는 선역 서자입니다. 자, 선역 서자 들어갑니다. 전절이죠. 둥글게.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요쯤 해놓고요.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필수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17번째 그 기자입니다. 세워서 붓을 면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쪽도 대칭이 되도록 같은 각도로 이렇게 나가줍니다. 붓 세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다음에 하부를 아래가 다소 넓어 보이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이고요.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좌우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도 좌우 대칭입니다. 18번째는 누를 황자죠. 역시 좌우 대칭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절이죠. 다음에 좌우로 해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넣어주고요. 센터에서 세우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써서 좌우 대칭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19번째 화살시입니다. 이 글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 첫 글자 첫 획이 이렇게 해서 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서 같은 각도로 붓 세우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붓 세우죠. 다음에 올라갑니다. 멈추고요. 한 번 더 멈추고 여기서 조금 내려와서 쭉 뺍니다. 이런 획을 그을 때는 좀 필속을 빨리 줘서 써야 획이 튼튼합니다. 강해 보이죠? 20번째 5분지 이뤄갔네요. 진실로 윤자입니다. 자, 이 부분 이런 부분 모두 전절입니다. 자, 진실로 윤입니다. 각이 지지 않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전절로 면 바꾸고요. 다시 여기 와서 또 전절로 면 바꿔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공변될 공, 귀인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심을 놓고 좌우 대칭이 되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세우죠. 세웁니다. 전절. 자, 이렇게 해서 대칭을 만들어 놓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 획을 먼저 긋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 붙이면은 긴 공자가 됩니다. 22번째는 어조사 우입니다. 여기다 붙입니다. 전절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째는 간자입니다. 간자입니다. 세우죠. 간자입니다. 자, 24번째 세추입니다. 붓세우죠. 자, 이쯤 와서 붓세워서 쭉 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좀 길게 그 다음에 여기서 비스듬히 세우면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세추자입니다. 25번 마늘 다자입니다. 세우죠. 좀 길게 갑니다. 되고요. 세우죠.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늘 답니다. 자, 26번째는 모방자입니다. 가로형 먼저 들어갑니다. 멈추고요. 면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이쯤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유튜브 강좌에서는 여러분께 특히 전설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쓰는 방법만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석고문이 수많은 글자 중에 100글자를 뽑아서 쓰는 요령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는 27번째 구할 구자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한 번에 돌려야 돼요. 자, 구할 구자입니다. 역입을 하시고 전절을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만큼 옵니다. 이 부분이 각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대서 여기는 각져도 됩니다. 꺾습니다. 세웁니다. 여기 한번 섰다가 그냥 거침없이 내려가 줘야 돼요. 이 부분은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밖으로,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구할 구자입니다. 네, 100자 중에 28번째 지금 앞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1번부터 50번까지는 비교적 획이 별로 많지 않은 간단한 글자를 배치했습니다. 또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세웁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시 붙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 넣어서 여기까지 한번 멈춥니다.
세게 뺍니다. 29번은 열어서 묻서자입니다. 옷부분이 좀 큽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다가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워서 해봉 멈추고요. 멈춰야 됩니다. 전절 멈추고요.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멈추고 쭉 내려와서 갈라집니다. 자, 이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들어갑니다. 이 간격 맞춰서 여기도 비슷한 간격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30번 인원 원자인데요. 여기 간격 같게 잡으시고요. 가급적 요거를 좀 압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다리가 길어 보여야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전절 이렇게 붙입니다. 같은 간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쭉 빼줍니다. 두 개를 대칭으로 빼줍니다. 붙여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인원 원자입니다. 다음은 31번째 비우자입니다. 세우죠. 비웁니다. 32번은 비올령 또는 떨어질령이라고도 그럽니다. 비우자 밑에 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비우는 앞에서 배우셨죠? 이거는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짧게 세웁니다. 좌우 대칭 중심에 들어갑니다. 자, 편리상 가운데를 먼저 쓰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가운데를 먼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죠. 전절. 자, 비올 영자입니다. 33번째는 그물 고자입니다. 이것도 이것과 이것이 좌우 대칭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칙을 알고 필법, 운필법을 잘 알면서 제멋대로 쓰는 것은 그건 창작이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문제는 원칙을 알지도 못해서 있으면서도 글씨를 제멋대로 쓰는 거. 그건 필법을 몰라가지고 제멋대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원칙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원칙대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달필이 되시면은 그때는 멋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3번째 금을 고자 쓰겠습니다. 대칭입니다.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도 맞추기가. 자, 시각적으로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열로 연결이죠. 그 다음에 한번 멈추고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센터에다가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섰다 갑니다. 세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런 다음에 이어주면은 그물고자입니다. 34번째 공경경자입니다. 해가죠. 갑니다. 면 바꿉니다. 자, 세워서 면 처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죠. 세워서 면 바꿔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갑니다. 공경경자입니다. 35번째 나무 숫자죠. 나무 수입니다. 나무목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멈췄다 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붓 세웁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좀 빠른 필속으로 빼주면 나무 숫자입니다. 자, 36번째는 나아갈 유자입니다. 앞서서 이 비슷한 거 한번 하셨죠? 자, 나아갈 유자입니다. 아까는 이거를 뒤에 했는데요. 먼저 해도 됩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서 전절로 굴려주고요. 여기다 대서 붙여주고요. 다음에 흑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얼마든지 쓱 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그냥 막 그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표가 좀 나더라도 습관적으로 전절하는 거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원칙대로 지금 써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기도 법을 어겼죠. 면 바꿔줘야죠. 여기도 잘 못됐죠.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시면은 초보자는 안 좋습니다. 원칙대로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다 숙달된다면은 이렇게 쓰셔도 별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 원칙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37번 클석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가서 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쉽지는 않은데요. 가루액을 먼저 넣고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다시 붙이시죠. 너무 길지 않게. 자, 전절입니다. 위가 다소 좁은 듯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이고요. 요쯤 해놓고 오른쪽이 다소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바짝 붙여서 요쯤 와서 여기서 전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맞닿지 않게 맞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눠주고요. 붓 세우고요. 요쯤에서 붓 세웁니다. 다시 돼서 자, 붓 세워서 면 바꾸죠. 자, 활공자 쓰는 것 마냥 쓰면 됩니다. 붓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가 됐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38번째입니다. 백자 쓰기 38번째. 간략한 간, 죽간을 찍어 쓰는 간자. 자, 그러면은 위에 대죽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길면 안 좋아요. 짧게 이 획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획을 넣어주고 여기는 이게 먼저 들어갑니다. 자, 전절로 만큼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 획을 넣어줍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필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웁니다.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죠. 그런 다음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획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간략할 간자 썼습니다. 39번입니다. 참진입니다. 면 바꿉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획을 먼저 걷죠. 아까 날일자 마냥. 이렇게, 니은 기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먼저 거서 아래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번 찰령자입니다. 아래에 그릇명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자를 했습니다. 그릇명입니다. 찰령입니다. 자, 이렇게 붓 세웠죠. 다시 또 여기 붓 꺾죠. 한 번 더 세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멈추고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한 번 더 멈추고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릇이 다소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획은 중앙으로 조금 좁게 몰아주고요. 이건 약간 벌려주고요. 그리고 맨 종획은 다소 짧게 해서 그런 모양이 되게 만듭니다. 41번째 고깃국급. 흔한 자는 아니죠. 설립자 옆에 달월이 붙은 자입니다. 자, 고깃국급입니다. 너무 길지 않게. 이게 너무 길면 좋지가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입니다. 길쭉하게 설립을 써주고요. 달월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붓 세웁니다. 다시 한번 세웁니다. 요 사이로 넣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2번은 나라 이름 총나라 촉자입니다. 재밌게 생긴 글자입니다. 상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붓 세웁니다. 면 바꿔서요. 여기까지 와서 한 번 더 세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크면 좋지가 않습니다. 붙여주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빡빡하게 이걸 넣어주고요.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다시 또 여기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붓 세웁니다.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풍자 쓸 때 마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붓 세워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붓 세워서 면 박습니다. 또 한 번 세웁니다. 면 바꾸죠.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43번째 가죽 핍니다. 전절 붙이고요. 그죠? 붓 세워서 연결되죠. 다음에는 붓 세우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멈추고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죽 핍니다. 모양이 좀 안 나는 자예요. 자, 44번째 왼 좌자죠. 왼 좌자입니다. 붓 세우죠. 면 바꿉니다. 붓 띱니다. 이렇게 붙이죠. 한번 멈추고요. 빠른 필속입니다. 한번 멈추고 붓 쏜 것처럼 완전히 붓을 쏜 것처럼 세웁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도 붓이 이렇게 똑바로 굽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모든 획들이 다 끝날 때마다 붓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붓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 붓을 필어 자꾸 벼루로 가게 되거든요. 벼루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먹을 자주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면에서 붓을 세우십시오. 자, 45번째입니다. 살필 성자죠. 자, 원입니다. 면 바꿉니다. 우리 원 그리는 거 배우셨죠? 똑같습니다. 전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표시가 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살필 성자입니다. 46번 빼어날 숫자입니다. 세우죠. 멈추고 너무 길지 않게 여기까지 해 놓습니다. 붓 세우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자, 활궁 쓰듯이 여기도 붓을 세우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면 바꾸면서 나가죠. 활궁입니다. 활궁 쓸 때 그 모양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빼어날 숫자 쉽게 쓰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초보자들은 안 됩니다. 자, 대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초보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47번은 솔 사자입니다. 면 세우죠. 세워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를 삽니다. 48번입니다. 바쁠 분입니다. 이것도 이 부분, 이런 부분 유념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 꺾어지는데. 세우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열을 갑니다. 세웠죠? 바뀌었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쓰시고, 가운데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주고, 다음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바쁠 분자입니다. 자, 이제 창과 들어갑니다. 아자입니다. 요거 창과 부분 때문에 선자를 했습니다. 자, 나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겠죠. 한번 멈추고 또 한번 멈추고 쭉 뺍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이 획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서 살짝만 뽑습니다. 다음에 요거를 열로 붙여주면 됩니다. 나아입니다. 자, 전서 100자 중에 50자입니다. 100자 중에 50번 첫 번째 강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혹시 이자죠. 자, 붓 세웁니다. 요쯤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구입니다. 전절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멈추고요. 쭉 가도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세웁니다. 꺾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따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자 쓰기 중에 50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번 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칩니다.